오늘은 마이크 스플리터 회로를 이용한 Y캡을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kg 저항, 그리고 XLR 단자, 뭐 2인, 1아웃이든 1인, 2아웃, 아니면 2인, 1아웃 거기에 맞게끔 2개의 단자, 그리고 1개의 단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두 가지로 구분되는 단자 쪽.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 투아웃을 만들 건데, 일단 투아웃으로 이제 분할되는 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kg 저항이 같이 필요합니다. 1kg 저항을 사용을 할 건데, 뭐 얘는 뭐 8분의 1와트를 쓰든 4분의 1와트를 쓰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1와트짜리만 있어서 4분의 1와트짜리 저항을 사용을 했고, 저항을 달아주는 이유는, 저항을 달아줌으로써 그 두 가지 입력이든 두 가지 아웃이든 반사되는 신호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신호가 반사됐을 때 그 신호 간섭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를 하고, 그리고 임피던스도 맞춰주고, 신호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입력된 신호보다 출력된 신호가 감소는 된다 라는 건 일단 알고 가셔야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일단 저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스피커가 링크 채널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한쪽 스피커들은 링크 채널이 이미 죽은 상태고, 한쪽 스피커들은 링크 아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만들게 됐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만들 줄 모르면은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게 마이크 스플리터 아니면 패시브 믹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돈이면 얘네들을 한 몇 개는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마이크 케이블을 만들듯이 이렇게 핀별로 납을 매겨줍니다. 납땜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핀을 먼저 인도로 가열을 해주고, 그 다음 핀 위에다가 납이 녹을 때쯤 올려놓는 거예요. 납을 인도에다가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핀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핀에 납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납을 인도 위에 대게 되면은 냉납이 생기면서 나중에 핀에서 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알고 계셔야 하고, 핀 1번, 2번, 3번 핀을 제대로 확인을 한 후에 2번 핀하고 3번 핀에 직렬로 저항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플러스 신호가 저항이 연결되고, 이게 플러스 핀으로 갈 수 있게,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신호가 저항을 통해서 마이너스 핀으로 갈 수 있게. 일단은 제가 이걸 만들면서 영상을 찍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단 오늘은 그냥 주저리 떠들 것 같고요. 뭐 저항만 추가됐다 그뿐이지 케이블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 투아웃을 만드는데, 마이크 믹서의 채널이 부족할 때 2인 1아웃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Y자로 연결을 한 다음에 마이크 두 대를 한 채널에 연결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때 이런 식으로 저항을 달아주지를 않으면은 신호에 간섭이 생기면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을 같이 연결을 하면은 한쪽이 작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이크 두 개를 같이 켜야지만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배선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정말 웃긴 경우를 뭘 경험을 했었냐면은, 마이크 두 개를 믹서에다가 연결을, 마이크 케이블 저항 없이 그냥 일반 마이크 케이블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믹서로 시그널이 들어가면서 그게 반사가 돼서 반대쪽 마이크가 스피커처럼 다이나믹 마이크였는데 떨리는 거예요. 그런 웃긴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오류들이 이 진짜 몇백 원도 안 하고 진짜 이거 몇십 원이면 사는 저항들이거든요.
이게 소매로 사도 100개에 1,000원이면 사는 게 저항인데 이 저항만 달아줘도 그 모든 오류들이 해결이 됩니다. 신호 간섭이 사라지고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회로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회로들이 이쁜 케이스에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마이크 스플리터예요. 그리고 패시브 믹서고, 이제 여기에 가변조항 뭐 볼륨 하나만 달아주면 패시브 믹서가 되는 거고,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 스플리터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엔지니어들이 현직 음향 엔지니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제일 속 시원하긴 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면 이렇게 만들 줄 알면은 훨씬 낫다. 뭐 소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채널이 부족하면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고, 그때 이런 것들만 알아줘도 채널이 부족한 것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때그때 뭐 현장에 나갔는데 한쪽 채널이 죽어버려서 마이크 두 개를 한쪽 채널에 같이 연결해야 된다. 이때 그냥 뭐 공구 가방 안에 단자랑 저항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 뚝딱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물론 문제는 이때 이거를 2in 1 아웃 케이블로 쓸 때는 마이크를 연결하게 되면 팬텀 파워는 못 씁니다. 48V 전압이 일단 1kg 저항을 거치면서 이제 전압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Y 케이블 만드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저항 껴서 그냥 기본적인 마이크 케이블 만들듯이 그냥 쭉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저항과 저항의 그 리드, 저항의 다리죠. 여기끼리 닿지 않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축 튜브를 씌워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주고, 잘안 뭐 이런 것들 뭐 때마는 뭐 익숙해지면 금방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주면 돼요. 일반 마이크 케이블 만들듯이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하나를 만들었고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얘는 좀 빨리 감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웃 케이블 2개를 만들어줬으니까 인풋 단자를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 부분은 그냥 일반 Y 케이블 만들 때처럼 양쪽 2개가 같은 핀으로 들어가게끔만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양쪽 케이블의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저항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2in, 1out이든 1in, 2out이든 같은 말인가? 2in, 1out, 2out, 1in이든 이제 여러 개의 단자가 붙는 쪽에만 각 채널에 저항을 달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한쪽으로 뭉치는 쪽은 믹스가 돼서 컨트롤이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나온 것들이 정방향으로만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때 저항을 안 달아주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어떤 회로들에서는 뭐 입출력단 모두에다가 저항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 그 외 저항 외에 뭐 커패시나 이런 회로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회로가 더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Y 케이블 형태로 만들 때는 여러 개의 단자가 붙는 신호 쪽에 저항을 붙여준다. 만약에 2개의 인풋이면은 2개의 인풋 각 채널에 저항들을 달아주고, 뭐 2개의 아웃이면 2개의 각 채널에 저항을 달아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뉴트릭 단자를 써서 이게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2, 3만 원은 넘어가겠지만, 사실 뭐 싸구려 단자들 적당한 걸로 써주면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5,000원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사본 단자 중에 제일 쌌던 게 엑셀알 단자가 800원짜리, 800원짜리 3개 해봤자 2,400원에 케이블 같은 거 보통 뭐 미터당 1,400원? 2,300원? 그 정도 하니까 저항 4개 들어간다고 치면은 40원. 뭐 얼마 안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채널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몇십만 원짜리 마이크 스플리터를 구매를 하기엔 사실 돈이 아깝긴 하죠. 만들 줄 안다면. 만들 줄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만들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이 가격을 주고 산다? 사실 뜯어보면 별거 없는데, 뭐 그 만드는 시간에 들어가는 제 인건비나 뭐 자재값이나 뭐 그거에 들어가는 투자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사는 게 더 경제적일 수는 있는데, 근데 엔지니어가 이런 것들을 만들 줄 알면은 현장에서 대처 능력이 더 빨리 수월하게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다음번에는 지금 일단 지금은 Y 케이블 형태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한번 볼륨까지 달아서 정말 패시브 믹서 회로를 이제 그대로 채용을 한 그냥 박스 형태의 이제 물건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냥 뭐 반찬통 같은 데다가 만들어도 뭐 금방 만들고, 뭐 사실 여기에다가 볼륨 컨트롤러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별게 없거든요. 이 볼륨 컨트롤러도 한번 만들어서 올릴까 싶긴 해요. 이게 라이브 현장에서 은근히 볼륨 컨트롤러를 쓸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볼륨 컨트롤러가 디지털 볼륨이냐 아날로그 볼륨이냐에 따라서 음질 저하나 음질의 착색이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급한 대로 쓸 때는
저는 아날로그 패시브 볼륨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 평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2R 볼륨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게 설명하고 싶진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다, 듣고 싶다 하시면 일단 구독 눌러 놓으세요. 제가 언제 어떻게 올릴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렇게 일반 케이블 만들듯이 땜 해놓으면 금방 합니다. 이거 맘먹고 만들면은 하나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지금 뭐 말하고 튜브 씌우고 이러면서 하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사실 뭐 평소 뭐 현장이나 작업실 같은 데서 뭐 재료들 꺼내놓고 정리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딱 이런 것만 만들면 하나 만드는데 한 5분? 10분? 길어야 10분. 사실 뭐 오랫동안 붙박이로 쓸 거 아니면 이렇게 튜브도 잘 안 씌우니까. 근데 튜브를 씌우면서 만드는 것들이 가장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영상에서는 튜브를 씌워가면서 만들고 있는 거고, 수축 튜브는 굳이 안 씌우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항 쪽에는 튜브를 씌우는 걸 추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원인 투아웃 케이블 완성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링크가 없는 스피커 환경이나 링크 채널이 망가졌을 때 같은 모니터 소스를 두 개의 스피커로 보내줄 수 있는 Y 케이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이상한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